여보, 시어머님한테서 시골 냄새 너무 심하게 난다. 된장하고 반찬 갖다 주시겠다고 오셨다면서 씻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그냥 들어오시려고 하시네. 오늘은 밖에서 좀 계셔야겠어. 자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매주 숙성된 거로 된장 담그시고 우리 반찬 걱정돼서 김장까지 담가 오셨는데 농사일까지 도와주시려고 이 나이에 떼약볕에서 일하시다 들어오시는데 그게 할 말이야? 여보도 맡아봐. 얼마나 냄새 심한지. 된장 냄새랑 시골 냄새가 섞여서 더 심하잖아. 집안에 뱉면 며칠 동안 빠지지도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집인데. 자기야, 지금 우리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깔끔하신 분인데 우리 먹을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이 추운 날 버스 2번이나 갈아타고 오셨잖아.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나도 답답해.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이런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반찬이고 뭐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자기야,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벌써 잊었어? 매주 이렇게 반찬 챙겨주시고. 여보, 결혼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 이제는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끼리만 살고 싶어. 된장이랑 반찬은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 자기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래?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냄새난다고 내쫓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머님 정성이 담긴 된장하고 반찬을. 그날은 바람이 무척 차가웠습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는 더해만 갔고 햇살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2 박순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당 한켠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차가운 바람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후 며느리는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커튼도 쳐버렸습니다. 손끝이 얼어 들어갔습니다. 내복을 입고 있었지만 한겨울의 찬바람은 용서 없이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느라 땀에 젖은 옷이 차갑게 식어가면서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야, 문 좀 열어줘.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 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며느리가 틀어놓은 TV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위는 더해만 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제 나이 70이 넘어 이런 추위를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의 집에서 이렇게 추위에 떨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곱아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입술은 파래졌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농사일에 지친 허리는 더욱 아파왔습니다. 아들아, 어서 돌아오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저녁의 추위는 더욱 매서웠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당의 나무십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다 보니 옛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6살 때부터 남편과 함께 장사를 시작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순자야, 나 혼자 일해서는 아들 공부시키기가 버거울 것 같아. 같이 장사라도 해볼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3시면 남편과 함께 수산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도 많지 않아서 1시간을 걸어가야 했죠.
여보, 내가 고등어는 잘 고르니까 내가 고를게. 당신은 조개랑 새우 좀 보고 와요. 남편은 제가 고른 고등어를 지게에 지고 전 조개랑 새우를 담은 양푼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면 2배로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웃으면서 장사를 했지만 손은 언제나 터서 피가 났습니다. 추운 겨울날 얼음 섞인 물에 생선을 씻다 보면 손이 트고 갈라졌어요. 남편도 매일 새벽 무거운 지게를 지고 다니느라 허리가 휘었죠. 여보, 우리 아들 자다가 일어나면 밥 챙겨 먹이고 학교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면 남편이 늘 걱정 마. 내가 먼저 가서 아들 밥 챙겨줄게. 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 도장 5개나 줬어요. 아빠가 아침에 깨워주시고,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도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렇게 웃으며 달려오는 아들을 보면 온몸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우리 부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보약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그나마 나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새우젓을 들고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녔고 저는 시장 한켠에서 비를 맞으며 장사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장사가 잘 안 되네. 하지만 우리 아들 우유값은 벌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들은 우리 부부가 고생한다고 했지만 우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그저 행복했으니까요. 지금처럼 추운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남편이 따뜻한 어묵 국물을 끓여놓곤 했습니다. 아들이 추운 날씨에 걸어올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안 좋아서 자주 파는 고등어 한 마리를 팔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구워주기도 했죠. 엄마, 아빠, 이 고등어 안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어린 아들의 마음씨가 얼마나 예쁘던지. 그때 우리 아들의 그 마음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옵니다. 손이 얼어붙는 이 감각이 그때 새벽 수산시장에서 느끼던 그 차가움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추위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추워서 떨다가 다시 옛 생각이 나네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여보, 이번에 새 교복을 맞춰줘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네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는 교복이 지금처럼 값이 싸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아들이 또래보다 키가 커서 기성품으로는 맞지 않았거든요. 아들, 엄마가 이번에는 맞춤으로 해줄게. 그동안 기성복 입어서 불편했지? 아들은 그저 괜찮다고 기성복도 좋다고 했지만 팔다리가 긴 우리 아들이 짧은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내가 새벽 일 하나 더 할게요. 떡볶이 장사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수산물 장사와 함께하는 떡볶이 장사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등어를 팔고 저는 그 옆에서 떡볶이를 팔았죠. 아줌마, 이 떡볶이 맛있네요. 매일 오겠습니다.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떡볶이를 사러 온 학생들이 우리 아들 또래라 생각하면 더 정성스레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떡볶이가 잘 팔렸어요. 이러다 금방 교복값 모을 수 있겠어요. 매일 밤 남편과 장사 끝내고 돈을 세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한 달이면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만 남편이 아프고 말았어요. 괜찮아요. 감기일 뿐이에요. 내일이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감기는 쉽게 낫지 않았고 병원비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교복값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져야 할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제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성적 1등 했거든요. 그 순간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장학금으로 교복을 맞출 수 있었고, 우리 아들은 새 교복을 입고 늘 당당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때 찍은 아들의 교복 사진을 보관하고 있어요. 까만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엄마, 아빠, 이 교복 정말 편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그때 우리 아들의 그 해맑은 미소와 순수한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성적은 중3위권이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참 많았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께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 반장시키라고 하시네요. 우리 아들이요? 공부는 그럭저럭인데, 아니, 선생님 말씀이 우리 아들처럼 책임감 있고 성실한 학생이 없다고 하시네요.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엄마, 아빠, 제가 반장이 됐어요. 근데 아침 일찍 가서 교실 정리하고, 그래야 해서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사하느라 아침에 도시락을 못 사줄까봐 그랬나 봅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매일 아침 일찍 도시락 싸줄게. 우리 아들 반장님 체면 있잖아. 남편도 거들었죠. 그래. 아빠가 매일 아침 차로 데려다 줄게. 비 오는 날에도 교실 정리하러 가야 할 텐데 걸어가면 힘들잖아. 그렇게 시작된 우리 아들의 반장 생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실 청소하고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학급 회의하고 학교 행사 준비하느라 바빴죠. 아들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공부할 시간은 있어? 괜찮아요, 엄마. 제가 반장이잖아요. 친구들이 저를 믿고 뽑아줬는데 책임감 있게 해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부부가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성실함과 책임감이었는데 그게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아 뿌듯했죠. 3년 내내 반장을 하면서 우리 아들은 참 많이 성장했어요. 말수가 적던 아이가 학급 친구들 앞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선생님과도 당당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죠. 선생님이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성적은 최상위권이 아니어도 리더십만큼은 최고래요. 다른 반 선생님들도 우리 반 부러워하신대요.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장사하다 쌓인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모범 학생상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학생은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반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성적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친구들을 늘 다독여주고 학급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연신 콧날을 훔치고 우리가 장사하느라 바빠서 신경도 많이 못 써줬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우리 아들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성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엄마, 아빠, 저 대학은 안 갈래요. 제가 실무적인 걸 더 잘하는 것 같아서. 그날 밤 남편은 성현이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연아,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니? 네, 아빠. 제가 반장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는 공부보다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실제로 무언가를 해내는 게 더 잘 맞더라고요. 아들의 당찬 모습에 남편도 저도 더는 말릴 수가 없었죠. 오히려 우리 성현이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여보, 우리 성현이 정말 어른이 됐네요. 그러게요. 벌써 이렇게 컸네요. 성현이는 취업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회계 자격증을 따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죠. 학원비는 우리가 대주겠다고 했지만 성현이는 고깔 모자를 쓰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벌어서 학원비 낼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찡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현이가 이렇게 철이 들었나 싶어서요. 여보, 이제 장사 그만하실래요? 성현이도 이제 다 컸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우리 성현이 취직할 때까지는 해야죠. 면접 볼 때 정장이라도 사줘야.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하면서도 이제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죠. 성현이가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엄마, 아빠, 제가 자격증 땄어요. 이제 취직하면 월급으로 효도할게요. 그렇게 기뻐하는 성현이를 보며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해냈다는 걸요. 취직 준비하는 동안 성현이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낮에는 학원 다니고 밤에는 알바하고 그 모습이 젊은 시절 우리 부부의 모습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성현아, 이제 곧 봄이네. 올해는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매일 아침 성현이 아빠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봄이 오고 우리 성현이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죠. 설레는 마음으로 성현이의 첫 출근을 배웅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엄마, 아빠, 제가 회사에서 첫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은 성현이의 모습이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직장인이 되다니. 남편은 아들의 넥타이를 고쳐매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회사에 들어간 성현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반장할 때처럼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회사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다고 해요. 그러다 성현이가 채린이를 처음 소개했을 때였어요. 엄마, 아빠,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채린이는 처음 뵀는데도 참 예쁘고 밝은 아이 같았어요. 성현이보다 2살 어린 은행원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번 주말에 된장찌개 배우고 싶은데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던지. 은행에서 일하느라 바쁠 텐데도 이렇게 며느리 수업을 자청하다니. 체리나, 엄마가 다음 주에 매주 띄우려고 하는데 그때 와서 된장 담그는 것도 배워갈래? 정말요? 어머님, 제가 꼭 가서 배울게요. 성현 오빠가 어머님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해서 꼭 배우고 싶었거든요. 채린이의 그 해맑은 미소를 보며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 성현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 성현이 잘 될 것 같죠? 그날 밤 남편의 말에 저는 그저 행복한 미소만 지었답니다. 채린이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어요. 은행 일이 바빠도 꼭 시간을 내서 찾아왔죠. 어머님, 제가 어제 처음으로 김치찌개 끓여봤는데 성현 오빠가 맛있대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며 이야기하는 채린이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꽃처럼 피어났어요. 특히 채린이는 제가 시장에 가는 날이면 꼭 따라 나섰어요. 어머님, 제가 장바구니 들게요. 어머님은 좀 편하게 다니세요. 아이고, 은행에서 일하느라 손 예쁜데 이런 거 들면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시집가서도 이렇게 해야 할 일인데 미리 배워둬야죠. 그렇게 말하며 웃는 채린이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 어느 날은 성현이가 야근한다고 해서 채린이 혼자 우리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오늘은 떡볶이를 해드리고 싶어요. 성현 오빠가 어머님 떡볶이 진짜 맛있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그날 채린이가 끓여준 떡볶이를 먹고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체리나, 이거 우리 집 떡볶이랑 똑같은 맛이다. 정말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뻐요. 제가 어머님께 배운 대로 했거든요. 명절 때는 더 기특했어요. 추석 전날 채린이가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송편을 빚는 거예요. 체리나, 내일 일찍 나와도 되는데. 어머님, 전 이게 더 좋아요. 어머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채린이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착하니 얼마나 좋아. 남편도 그날 밤 둘이 있을 때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성현이 복 받았어요. 체린이 같은 며느리들이면 우리가 늙어서도 걱정 없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채린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성현이와 채린이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채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희 부부에게 인사를 올릴 때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어머님, 아버님, 이제 진짜 딸이 되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였을까요? 채린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는 주말에만 오세요. 평일에는 저희도 바빠서. 처음엔 그저 새댁이라 낯을 가리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주말에 가도 채린이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죠. 어머님, 이제 마트에서 반찬 사 먹으려고요. 제가 은행일이 바빠서 음식할 시간이 없네요. 그동안 배워간 요리는 어디로 갔는지. 냉장고에는 온통 사온 반찬들 뿐이었어요. 성현이가 좋아하던 제 된장찌개는 더 이상 그 집 식탁에 올라오지 않았죠. 체리나, 엄마가 김치 담궈와. 어머님, 저희 집 김치 냉장고가 작아서 넣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씩 사 먹는 게 더 편해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제 김치는 이제 귀찮아하는 눈치였어요. 시장에 가자는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제가 된장 담그는 날에도 오지 않았죠. 성현아, 채린이가 많이 바쁘니? 네, 요즘 은행에서 일이 많아서요. 아들의 대답이 왠지 겉돌았어요.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어느 날 채린이가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사실 시골 음식 냄새가 저는 좀 힘들어요. 특히 된장 냄새요. 우리 집에 배면 며칠씩 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배우던 된장찌개, 그렇게 맛있다며 먹던 김치, 그게 다 거짓이었나 싶어서 남편은 그날 밤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채린이를 몰랐던 걸까요? 아닐 거야. 우리가 기다려주자. 그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어제 숙성이 끝난 된장과 김치를 성현이네에 갖다 주려고 말이죠. 여보, 이렇게 추운데 오늘은 가지 말지.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현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했잖아요. 채린이도 이제 마음이 좀 풀렸을 거예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성현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성현이는 이미 출근했을 시간. 채린이는 아직 출근 전일 거라고 생각했죠. 인터폰을 누르자 채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면 곤란해요. 채린아, 엄마가 된장 좀 가져왔어. 성현이가 좋아하는 거라. 현관문이 열리고 채린이가 나왔어요. 제가 들고 있던 된장 단지를 쳐다보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시골에서 지저분하게 담근 된장이랑 반찬들, 앞으로 우리 집에 가져오지 마세요. 이런 거 들고 올 거면
우리 집 앞으로 오지도 마시고요. 체리나, 전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도 이제 가세요. 체린이는 제 눈물 고인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돌아서서 횡하니 가버렸어요. 손에 든 된장 단지가 그렇게 무거워진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밖에 서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곧 체린이가 마음을 돌려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추위가 점점 더 매서워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된장 단지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는데도 저는 계속 서 있었어요. 어쩌면 체린이가 마음을 돌려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6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지금도 그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이 시린 것보다 제 마음이 더 시리네요. 내가 정성껏 키운 아들의 집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게 말이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성현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겨울이라 하늘이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차가운 바람이 더욱 매서워질 때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성현이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걸 만지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렇게 차가우신데, 엄마, 빨리 들어가요.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성현이는 제 손에서 된장 단지를 받아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들의 따뜻한 손이 닿자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성현아, 체린이가. 지금은 들어가시는 게 먼저예요. 엄마 손이 얼음장 같아요. 성현이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모셨어요. 온기가 가득한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제서야 제 몸이 풀리는 것 같았죠.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물 데워 드릴게요. 아들은 저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들고 있던 된장 단지를 발견했나 봐요. 이거 엄마가 담그신 된장인가요? 성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된장 단지를 내려놓고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잡았죠. 엄마 이런 추운 날 왜 이렇게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죠. 괜찮아. 성현아, 엄마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으세요? 엄마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앞으로는 절대로 성현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 온 아들이 제 손을 물에 담그며 조심스레 녹여주었어요. 어릴 적 제가 성현이에게 해주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마당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켜졌지만 이제 그 추위는 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체린이가 돌아왔어요. 여보, 나 왔어. 체린이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성현이가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자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무슨. 우리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추운 겨울날 밖에 서 계시게.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그 시골 냄새, 난 정말 못 참겠어. 된장, 김치. 매번 이러기야? 시골 냄새. 자기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성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화내지 마. 나도 내 입장이 있잖아. 매번 그 냄새나는 반찬이랑. 자기는 정말 우리 엄마가 뭘로 보여? 그 반찬이 뭔지 알아? 그게 다 엄마 정성이야. 여보,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뭘 안다는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반찬 하시는 거, 우리 걱정하시는 거.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래, 난 몰라. 난 그런 시골 생활 해본 적 없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적응도 안 돼. 자기,
엄마 손 보긴 했어? 반찬 담그시느라 다투고 갈라진 거 보긴 했냐고. 여보, 나도 그냥 자기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 사시는지 그런 건 하나도 모르면서. 성현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채린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 나도 너무 힘들어서. 힘들다고? 자기가 뭐가 힘들어? 우리 엄마를 밖에 세워두고 이게 말이 돼?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서로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셔야죠. 아빠도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성현이는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내가 모실게요. 이렇게 추운데 혼자 가시면 안 되죠. 아들은 제 어깨에 자기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었어요. 버스 타러 가기 싫다고 하면서 택시를 잡았죠. 오늘은 택시 타고 가요. 엄마 몸이 너무 차가우신데. 택시 안에서 성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어릴 때 제가 성현이 손을 잡아주던 것처럼.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싶었죠. 엄마, 많이 힘드셨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절대 안 괜찮아요. 우리 엄마가. 성현이는 끝내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저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을 뿐이었죠. 엄마, 제가 못난 아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성현아,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는데 그 된장을 들고 오셨다가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택시가 골목을 돌 때 창문에 비친 성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아들의 눈물을 보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플 줄은 몰랐네요. 우리 집 앞에 도착해서도 성현이는 쉽게 돌아가지 못했어요. 엄마, 따뜻한 물로 세수하시고 누우세요. 내일 꼭 올게요. 현관문 앞에서 성현이는 제 양손을 잡고 계속 문질러 주었어요. 마치 제 차가운 손을 녹여주려는 것처럼요. 이제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아들의 등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 흐릿해질 때까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우리 성현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하고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성현이가 덮어준 외투에서 아들 냄새가 났어요. 그 따뜻했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죠. 성현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채린이는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적막한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자기, 이제 할 말 있어. 성현이가 불을 켜자 채린이의 눈이 부시게 흔들렸어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죠. 이 집 전세금이 누구 돈인지 알지? 우리 부모님이 전세금 다 대주셨어.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앞으로 한 달간 이 집에서 같이 사실 거야. 채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성현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죠.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전부 마트에서 사온 반찬들이었죠. 잘못했다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 성현이는 쓰레기 봉투를 꺼내 마트 반찬들을 하나둘 담기 시작했어요. 채린이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지켜보고 있었죠. 반찬통들이 봉투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집 안에 울렸어요. 부엌 선반도 비웠어요. 그동안 채린이가 사모았던 반찬들이 전부 쓰레기 봉투 속으로 들어갔죠. 냉장고에는 이제 텅 빈 공간만 남았어요. 그 공간이 마치 채린이의 마음처럼 보였어요. 성현이는 침실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어요. 채린이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캐리어에 담기 시작했죠. 그동안 함께 찍은 사진들, 채린이가 아끼던 소품들, 전부 캐리어 속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당장 엄마 모시러 갈 거야. 선택해. 우리 엄마랑 같이 살 건지 아니면 자기가 나갈 건지. 그날 밤
채린이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대요. 성현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을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채린이는 자신의 잘못을 곱씹었을 거예요. 텅 빈 냉장고처럼 그녀의 마음도 텅 비어 있었겠죠. 이제서야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은 걸까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오늘 제가 겪었던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떨리고 열이 나는 것 같았죠.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제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마가 너무 뜨거워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별일 아니라고 그냥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들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119 불러야겠어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그대로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한 감기와 함께 폐렴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르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셨나요? 의사 선생님의 물음에 성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성현이는 의사 선생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제서야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안타까워지셨죠. 입원하셔서 며칠간 치료받으셔야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추위에 오래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성현이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채린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이틀이 지났을까요? 성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병실을 지켰어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채린이한테 연락했는데 받지도 않고 병문안도 오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만 나으시면 됐어요. 엄마만 나으시면.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성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며느리는 왜 병문안 한번 오지 않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흐려지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차가운 눈을 보며 문득 생각했죠. 과연 채린이의 마음도 이 겨울처럼 차갑기만 한 걸까요? 일주일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성현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어요. 회사 일도 있을 텐데 아침 일찍 와서 제게 죽을 먹여주고 출근했다가 퇴근하자마자 다시 병원으로 달려왔죠. 엄마,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제가 끓인 거라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서툴게 끓인 미역국이었지만 제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이었어요. 성현이가 며칠 동안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아들,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쉬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엄마 옆에서 잘 거예요. 불편한 의자에서 꾸벅꾸벅 조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릴 때는 제가 아들 옆에서 밤을 새웠는데 이제는 아들이 저를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죠. 간호사 선생님들도 성현이를 참 예뻐하셨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정말 효자시네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부모님 간호하는 자녀 보기 힘든데. 채린이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아들이 와 있을 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결혼식 날 그렇게 예쁘게 절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된장 담그는 법도 배우겠다고 김치도 같이 담그자고 하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죠. 시골 냄새가 난다고, 제가 정성껏 담근 된장이 냄새 난다고, 추운 겨울날 문 밖에 서 있으라니. 그 생각을 하면 자꾸 가슴 한켠이 시려왔어요.
이제는 며느리라고 부르기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밤이면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곤 했어요. 어릴 적 성현이가 아플 때면 밤새 달을 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속에 든 서운함을 달빛이 녹여주진 못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면회객 명단을 확인하러 올 때면 괜히 며느리 이름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명단 어디에도 채린이의 이름은 없었죠. 어머님, 아드님 와 계실 때 밥도 잘 드시고 표정도 밝으시더니 혼자 계실 때는 왜 이리 우울해 보이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나요? 내 며느리가, 그토록 예뻐했던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옆 병실에는 매일같이 며느리가 찾아와 시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병실 복도에 가득할 때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어머님, 이제 곧 퇴원하시는데 좋으시죠?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퇴원. 그 말은 곧 성현이 집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집에는 채린이가 있을 텐데, 과연 제가 그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을까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채린이의 마음처럼. 그리고 이제는 제 마음도 그렇게 차가워져 가고 있었네요. 퇴원하는 날, 성현이가 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기 집으로요. 엄마,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몸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는 여기 계셔야 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 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성현이가 어제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청소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방은 여기예요. 제가 침대도 새로 샀어요. 제 방이 된 곳은 성현이의 서재였어요. 책상과 책장은 다 치우고 대신 침대와 옷장을 들여놓았더군요. 여기 수건이랑 세면도구도 다 새로 준비해뒀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바디워시도 사뒀고. 성현이는 마치 제가 불편할까봐 조마조마한 듯 이것저것 설명했어요. 아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부엌으로 가보니 냉장고가 새로운 반찬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평소에 해주던 반찬들을 성현이가 직접 사다 놓은 거였죠. 엄마가 좋아하시는 백김치랑 총각김치도 있어요. 마트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어요. 성현이의 그 말에 가슴 한켠이 찡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담근 김치만 고집하던 아들인데 이제는 마트 김치라도 사다 놓는구나 싶어서요. 저녁이 되어갈 때쯤 채린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채린이는 제가 거실에 있는 걸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성현이는 채린이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죠. 엄마 여기서 당분간 지내실 거야. 자기 방해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 채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밤이 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아들의 집인데 왜 이렇게 남의 집 같은 걸까요? 채린이의 숨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이렇게 성현이 집에서 지내게 되니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동설 안에 저를 무려 6시간이나 밖에 세워뒀던 며느리. 그것도 모자라 제가 폐렴으로 일주일이나 입원했는데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며느리. 엄마, 이거 드세요. 성현이가 내민약을 먹으면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정성스레 담근 된장 갖다 주러 온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채린이가 의외로 완벽한 며느리더군요. 아침마다 성현이 출근할 때면 현관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져주고 구두도 정성스레 닦아놓더라고요. 저녁에는 피곤할 텐데도 성현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매일 해놓고 여보,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어제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니까 보양식 해놨어. 어느 날은 성현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밤늦게 약국 다녀오면서
과일이랑 영양제까지 사와서는 정성스레 다려주더라고요. 집 안 곳곳에는 채린이의 세심한 손길이 닿아 있었어요. 매일매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빨래도 늘 향긋하게. 직장일로 바쁠 텐데도 집안일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성현이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이웃들도 채린이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 우리 동며느님 복 받으셨어요. 얼마나 예의 바르고 싹싹한지. 엘리베이터에서만 봐도 늘 밝게 인사하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차갑고 매정했던 그날의 채린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정하고 완벽한 며느리일 수 있는 걸까요? 그 추운 날 저를 밖에 서 있게 하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잘못은 과연 용서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하는 착한 며느리를 영영 미워할 수만은 있는 걸까요? 오늘 아침 채린이가 저를 조심스레 찾아왔어요. 어머님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채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님,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채린이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살던 집이에요. 바로 옆에 된장 공장이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온 동네가 된장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매일 놀림을 받았어요. 채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된장녀. 시골내 나는 거지. 그렇게 불렸어요. 급식실에서 혼자 밥 먹고 체육 시간에도 짝이 없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그 냄새만 맡으면 온몸이 떨리고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채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많이 노력했어요. 어머님께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배우고 김치 담그는 것도 배우려고 했고 어머님 사랑이 담긴 음식인 걸 알았으니까요. 채린아, 하지만 실패했어요. 된장을 만지려고만 해도 손이 덜덜 떨리고 그 냄새만 맡아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결국 제가 이겨내지 못했어요. 채린이는 흐느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 그게 어머님을 그렇게 대한 이유가 될 순 없죠. 추운 날씨에 그렇게 오래 밖에 세워두다니 병원에도 찾아뵙지 않다니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채린이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제 트라우마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제가 하나하나 극복해 볼게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어머님이 끓이신 된장찌개 한 숟가락씩이라도 먹어볼게요. 김치 담그실 때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비록 제가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더라도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채린이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의 정성과 사랑을 거절한 게 그게 제일 후회돼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채린이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건 큰 잘못이에요. 게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과연 제가 채린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겠다는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채린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가보니 채린이가 혼자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더군요. 채린아, 그만해도 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린이는 된장을 싫어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특히 주말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끈화풀도 사다가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릴게요. 김치 담글 때도 이제는 제 옆에서 함께 버무려요. 비록 젓갈 냄새에 눈물이 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하더군요.
성현이는 그런 채린이를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듯 했어요. 자기야, 그만해도 돼.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그럴 때마다 채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난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의 사랑이 담긴 음식인데 내가 이겨내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채린이의 표정에서 고통스러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억지로가 아닌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엄마랑 장보고 오면서 산나물로 밑반찬 좀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나도 예전처럼 창백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제 곁에서 요리하는 법을 배우려고 애쓰죠.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어머님처럼 맛있게 못하겠어요. 실수를 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얼마 전에는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다면서 제가 담근 김치를 자랑스럽게 내놓더군요. 이게 우리 어머님이 담그신 거예요? 정말 맛있죠? 저도 이제 배우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시골 냄새 난다고 부끄러워하던 음식들을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이제는 제 방에 자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친딸처럼 속마음을 털어놓는 채린이를 보고 있으면 그날의 일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져요. 채린이가 이렇게 변하고 나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찬바람이 불 때마다 그날이 생각나요. 엄동설 안에 6시간을 밖에서 떨며 서 있었던 그 시간. 자꾸만 떠오르네요. 요즘도 가끔 창밖을 보면 그날의 제 모습이 보여요. 된장 단지를 들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서글픈 모습이.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끓여본 된장찌개예요. 채린이가 정성스레 끓여온 된장찌개를 보면서도 문득 그날이 떠올라요. 차가운 바람에 꽁꽁 얼었던 된장 단지가 생각나서 숟가락질을 멈추게 되더군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저랑 같이 김치 담그실래요?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인데 왜 자꾸 그날만 생각이 나는 걸까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서운함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어요. 어머님,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어깨 많이 뭉치셨죠? 채린이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질 때면 그날 차가웠던 현관문의 감촉도 함께 떠오르네요. 여보, 어머님 생신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소원하시는 거 다 해드리고 싶은데. 성현이와 이야기하는 채린이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정한데 왜 그날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도는 걸까요? 네, 며느리의 진심은 알아요. 트라우마를 이겨내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왜 지워지지 않는 걸까요? 엄동설 안에 밖에서 떨었던 그 고통이, 아픈 몸으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서운함이 마치 제게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겨울바람만 불어도 온몸이 떨리고 문 밖의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됐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데, 과연 제가 그날의 기억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마음 한켠에 남은 이 응어리 풀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날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마음으로, 며느리의 마음으로, 혹은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